아, 한 3일쯤 후에, 음, 제가 뭐 2010년 강의를 시작했는데, 에, 거의 뭐 이제 8년 만에 제 그림을 주제로 처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카네기 전북지사 30기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이제 자기 병원의 갤러리를 직접 가지고 있는 두재균 원장님이 아마 거기 회장님인 것 같아요. 그 기수에 뭐 정확히 대상은 여러 기수가 모일지 또는 카네기에서 그 과정을 밟는 한 기수만 대상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에, 촬영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긴 할 건데 음, 제가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여러 가지 가끔 가다가 뭐 과학적인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에, 이 시대가 예술가로서 상당히 좀 다이내믹하고 아주 기분이 좋고 어, 감동적이고 또 소름이 돋는 약간 그런 시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어, 인공지능의 등장이라는 것이 인류의 역사로 보면은 어, 물론 예술이라는 것은 뭐 동굴벽화에서도 나오지만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것이 왜 전 세계에서 가끔 암벽이나 동굴에서만 발견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영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재정의 일치 사회에서 여러 가지 축제들이 많았었죠. 축제. 그건 하나의 이제 공연이기도 하고 퍼포먼스이기도 하고 춤을 많이 추고 뭐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사였죠. 거기에 이제 예술이 많이 포함되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축제를 했던 것은 뭐 농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하거나 또는 기후제 비가 안 온다거나 또는 이게 자기 그 기복적인 자기 자식에 대한 에, 뭐 좋은 자식이 나오게 해달라고 하거나 부족의 안녕을 기원한다거나 뭐 이런 식이었지 그것을 예술이라고 보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르네상스 전까지 다 종교화였잖아요. 그림이라는 게.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싶냐면 이번 강의에서 물론 강의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어, 지금 현재 이 그림을 그리게 된 여러 가지 계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얘기를 할 텐데 음, 진선미라는 세 가지 어떤 인류가 추구하는 고결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진과 선과 미가 있는데 진이라는 것은 어떤 과학적인 원리라든가 사실적인 정보, 그러니까 팩트, 가짜 뉴스 말고 팩트 그걸 진이라고 하죠. 진솔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게 레이키드 이렇게 뭔가 페르소나 이런 게 없는 가면이라든가 가려진 게 없는 그런 게 진 있죠. 그래서 과학에 상당히 가까워요. 근데 선하고 미가 있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쓸 용자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한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착하다는 것은 이게 뭐 무슨 핸디맨 같은 거예요. 여러 가지의 적용을 잘 시킬 수 있는 이것저것 잘하는 그런 거죠. 우리가 착한 가격이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착할 선이라는 것은 굉장히 장사, 경영, 기업하고 좀 많이 관계가 돼요. 물론 이제 지금 기업은 아름다울 미자를 그 올리백이라는 미학자가 얘기를 했죠. 예술성이 현대에는 기업들이 많이 다 가져갔다. 더 가져갔다 오히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화가고 예술가라고 말을 하지만 영화나 또는 명품백에 나오는 그 무늬만 또 못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많죠. 음, 예술이 상업성하고 결합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쨌건 진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나 원리고 선이라는 것은 뭔가를 잘 쓰기 위한, 잘 경영하기 위한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어떻게 잘 골라서 그걸 잘 적용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에, 꼭 비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무명천, 무명천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급할 것이냐 이게 이제 착할 선에 가깝죠. 왜 남명조식 선생이 퇴계이황 선생을 평가할 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비단을 짜는 사람이고 퇴계이황은 무명천을 짜서 이렇게 백성들한테 널리 보급하는 그런 학자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어떤 학문에 있어서의 더 이렇게 뭔가 착할 선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더 남명조식 선생이 자기가 비단을 짜는 사람이라고 표현했다는 얘기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뭐 더 쉽게 알려주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하는 쪽보다는 좀 더 자기 내면에 그러니까 불교로 보면은 좀 더 서승적인 대승적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서 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자기도 아직 뭐 잘 모르겠는데 하면서 그 자기 내면을 더 닦아가는 그래서 뭐 경의라는 글자를 그 칼에다가 새겨가지고 다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단이라는 것은 어떤 뭔가 굉장한 자기만의 윤리라든가 어떤 감성을 추구하는 그런 학자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자기만의 그 어떤 좀 더 내밀한 그런 윤리를 추구하는 그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의병장들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남명 그 조시 선생 밑에서. 음. 이제 그거를 그 예전에는 그걸 결기라고 부르더라고. 결기. 그러니까 뭔가 딱 결정을 내리면은 아주 그 뭔가 실천하고 목숨을 바치는 그 용기가 나오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선이라는 것은 좀 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라는 그런 게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적응하고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미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원칙에 좀 충실한 그런 것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자기 느낌에 충실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 원칙에 충실하거나 자기 느낌에 충실한 건데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 이후는 자기 취향, 느낌, 놀이 이런 거에 충실한 시대로 인간이 가겠죠. 그래서 진선미가 인공지능 시대 이전과 이후가 뭐가 달라지냐면은 인공지능 시대 이전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땅이 좋아야 되고 하늘에서 비가 잘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할을 하긴 했지만 어, 인간이 역할을 하긴 했지만 하늘과 땅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뭐 신약 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향후에 여러 가지 발명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지구의 환경 오염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과학 기술을 인공지능과 이제 인간의 협업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과 선이 이런 거예요. 진과 선이 정보, 원리, 빅데이터가 인공지능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인공지능한테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이 정보와 원리인데 진이라는 것은 호모 사피엔스에 더 많이 차지한다고 볼 수 있고 막 원리를 생각해야 되고 밝혀내야 되고 하니까 선이라는 것은 호모 파베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좋은 도구가 많아져야 되는 거거든요. 도구. 뭐, 경영에서도, 마케팅에서도 그런 어떤 좋은 기법들을 도구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선은 호모 파베르에 좀 가깝고, 미라는 것은 이제 호모 루덴스죠. 즐기는 방식이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사람마다. 어, 그러니까 못을 박을 때는
못을 박을 때는 망치로 반드시 박으면 되겠지만 못을 주고서 이 못에 당신의 감성을 표현해봐라. 그러면 못을 뭐 녹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부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던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이제 에, 자기 방식대로 표현법이 달라져 버리는 것이죠. 홈으로 댄스의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 이후는 제가 제 강의에서 누차 일자리의 시대가 놀자리의 시대로 바뀐다라고 표현을 했듯이 에, 과학이라든가 과학기술과 어떤 경영, 기업의 가치가 그거는 진과 선에 머무르는 가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인공지능한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CEO조차 인공지능의 빅데이터를 근거로 한 선택을 CEO가 반대할 수 없는 지경으로 간다라는 것이죠. 어, 왜냐하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니까. 판사도 의사도 정보와 원리를 바탕으로, 팩트를 바탕으로 한 그 빅데이터 분석, 거기서부터 나오는 해법을 판사도 의사도 CEO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과 선이 인공지능한테 넘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 오직 미와 호모 루덴스만이 인간이 더 놀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차지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언젠가는 즐기게 될지도 모르고 인공지능이 더 아름다움을 창작하는 그런 능력들도 요즘에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인간이 보기에 아름다움이지만은. 하지만 상당 부분은 한 75% 이상은 미와 호모루덴스는 인간의 영역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AGI가 제 예측으로는 2024년경에 지구상에 공식적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화가로서의 전성기인 55세가 되는 나이거든요. 2024년이. 맞죠? 그렇죠. 55세, 56세가 되는 거죠. 예로부터 화가의 전성기를 55세부터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 지구 문명의 이런 역사적인 흐름과 제가 시골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뭐 주로 자극받은 것들이 자연과 함께 놀면서 어, 이렇게 화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어, 우리 집안은 그 연좌제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삼촌들도 뭐 경찰이라든가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예술과 친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환경이었어요. 집안 자체가. 그리고 또 이제 곧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목수였고 집 짓는 사람들이었죠. 할아버지는 그냥 농사 짓다가 돌아가셨지만은 그래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역사적인 정말 어마어마한 이거는 몇만 년 또는 몇백만 년의 인류의 역사에서 어, 물론 과거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이 지구상에 존재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록으로는 아무튼 그런 게 많지 않으니까 뭐 예전에 플라톤인가? 플라톤의 그 로봇에 대한 기록이 좀 나온다고 하던데 그 로봇 하인에 대한 기록이 그게 뭐 아틀란티스에서 왔는지 뮤드의 문명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고대 문명의 그 수수께끼인데 그게 어찌되었건 인공지능이 인류사에서 등장을 하면서 아름다울 미, 예술, 호모 루덴스에 있어서의 그 인간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증폭되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류가 그 안에서 놀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맞이한 상황으로 뭔가 좀 이번 강의 때 약간 좀 예술가로서의 하나의 그 신화를 좀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나리오. 그래서 내 그림은 역사적인 그림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야겠죠. 에,
그래야 이제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니까. 아, 근데 뭐, 그 사람들의 투자나 내 그림을 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가 쭉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그렇게 운명적으로 뭔가 맞아떨어지는 듯한, 그, 제 나이하고도 제가 공부해온 그런 역사로 제 그림이 표현하는 것이 다중우주와 평행우주론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눈동자라는 것이 자기만의 시각, 시선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 이중술리 실험에서처럼 우리가 인간이 어떤 특정한 관점으로 관찰을 했을 때만 그 특정 우주가 목격이 되고 체험이 되는 그런 어떤 평행우주. 그 사람이 휴 에버릿인가? 평행우주론이 지구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그 에버릿인가? 아무튼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에서 평행우주론을 주제로 첫 번째 강의했던 때가 1971년인가 그래요. 제가 태어나서 한두 살 때, 한두 살 때 이미 미국 하버드에서는 평행우주론 강의가 있었고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있었대요, 그때. 대형 강의실에 꽉 차고 학생들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강의였다라는 거예요, 그 평행우주론. 그렇게 평행우주론이라는 것이 지구상에 등장한 이후 벌써 50년이 지난 거예요. 50년.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양자물리학에서 나오는 그 관찰자 효과 그리고 평행우주론을 저만큼 좀 더 적확하게 그리고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화가는 현재 지구상에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만큼 제 그림의 비전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음, 조만간 이제 전 세계의 그 컬렉터들이 제 그림을 발견하는 순간 한 개, 두 개씩 사기 시작할 것이고 아, 이제 줄을 서게 되고 그림을 받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 피카소도 화실 앞에 그 미완성작을 딱 스케치만 한 거를 그 화상들이 찍고 갔대요. 이거 완성되면 우리가 살게요. 이러면서 그게 어떤 그림으로 완성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줄을 서서 사갔다고 하거든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도 저는 이제 어, 값싸게 선불 구매로 돈을 먼저 받고 그림을 약 1년 후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배달하고 있지만 이제 그 선불 구매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림이 나올 거라는 걸 이미 알고 비슷하게 나올 거라는 걸 알고 이제 지불을 하는데 뭐 피카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림이 나올지 모르고 또 어떤 돈을 지불하고 갔었던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런 날이 제게도 올 거라고 생각하고 대략 어, 50대 중반이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인 컬렉터들이 그렇게 나타나서 제 그림을 사길 원하는 때가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